안녕하세요. 송산 토북부동산 토북중개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내용은 농막 설치에 대한 모든 것이라는 제 블로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점점 주택에 대한 규제가 심해지고 있고 대책들이 계속 발표됨에 따라서 지금 송산 그린시티 인근에 토지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이제 점점 전원주택에 대한 수요는 점점 줄게 될 것 같고요. 앞으로 토지 시장에 대한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토지 시장이 많아지면서 주택으로 포함이 안 되는 이 농막에 대한 부분도 문의가 많으신데요. 농막에 대한 내용을 예전 블로그 썼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전원생활은 하고 싶어 하시는데 집을 짓고 살기에는 좀 부담스러워 주말에 한두 번 정도 가서 일도 하고 농막에서 쉬기도 하고 하는 것을 찾는 분들이 많으신데, 농막은 농사 천막을 줄임말로 농막이라고 합니다. 주택을 짓게 되면 비용도 만만치 않고 오랫동안 또 방치해두게 되면 집 상태도 나빠지기 때문에 전원생활을 하기 전에 농막을 지어서 생활을 해보다가 전원생활을 판단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농막은 주택으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동안 잠깐 휴식처럼 쓰고는 용어로 써야 합니다. 농막의 법적 근거를 보시면 농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농지법 제2조 용어를 보시면 농지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토지를 말합니다. 전, 답, 과수원, 그 밖의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농지라고 합니다.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합니다.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한 농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를 말합니다. 시행령 2조 3항 2호에 보시면 고정식 온실, 버섯 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축사, 곤충사육사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속시설. 간이태비장. 농막, 간이 저온 저장고 및 간이 액비 저장소 등 농림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농막의 범위에 대해서 이야기 드려보겠습니다. 농막은 농작물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및 농작업 중에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 목적이 아닌 것으로 한정합니다. 간이 저온 저장고는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이고, 간이 액비 저장조는 저장 용량이 200톤 이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농막의 요건을 보시면 농막의 면적은 바닥 면적 20제곱미터 6.05평 이하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를 통해서 전답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전답은 원래 집을 지을 수 없고 형질 변경을 통해서 대지로 용도를 변경하고 설치해야 합니다. 농지 형질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농지 조성 부담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농지 조성 부담금은 보시는 바와 같이 조성 면적 곱하기 공시지가 곱하기 30%입니다. 즉 전답의 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대지로 바꾸는 비용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농막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토지 전용 없이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농사를 짓는 데 필요한 장비를 보관한다는 의미의 임시 사용 개념이기 때문에 신고 후 존치 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관할 관청에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농막에 설치 가능한 편의시설로는 관할 관청에 미리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대부분 지자체의 신고 필증을 받으면 그것을 가지고 한국전력공사와 지자체 수도과에서 수도를 설치를 해야 합니다. 일반 주택과 달리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관할 관청에 미리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전기 인입 비용은 60에서 100만원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한전주에서 기본 200m까지는 무료, 1m 추가마다 51,700원 정도 소요가 되고, 수도 설치 비용은 180에서 많게는 1000만원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다만 수도가 없는 경우에는 우물을 파야 하는데요. 우물을 파는 비용은 대공으로 깊이 100m 파는 경우에는 700, 중공으로 얇게 50m 정도 파는 경우에 55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정화조의 경우에는 지자체마다 조례나 시행규칙의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설치 가능한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농지 위에 설치하는 만큼 농지 보존의 필요성에 따라 설치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정화조 공사 비용은 기본 270만원 정도, 전체 공사는 허가까지 37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농막 설치하는 비용은 1,500에서 4천만원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요즘 농막이 워낙 이쁘게, 정말 주택처럼 이쁘게 많이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비싼 거는 5천만원 넘는 농막도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일반적으로 비용을 산정해 보면 최소 2천만원에서 최대 5천만원 정도 설치할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농막 설치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첫 번째 알아둬야 할 것이 지목 확인입니다. 첫 번째 지목 확인인데요. 농막은 농사를 짓는 분들을 위한 편의시설입니다. 따라서 농사를 짓지 않는 대지나 임야에는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대지나 임야에 무엇을 설치할 수 있을까요? 대지는 집이나 창고 설치가 가능합니다. 임야는 입업인으로 사업자를 내신다면 관사로 가설건축물 설치가 가능합니다. 지목에 따라 설치가 되는 시설이 있고 안 되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대지에 집을 지으신다면 뭐 평수와 상관없이 허가를 받으셔서 지으셔야 되고 1가구 2주택에 포함되는 것도 유념해 두셔야 됩니다. 다음은 농막 신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막은 가설건축물의 일종이기 때문에 관할 지자체에 가설건축물 설치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관할 지자체라고 하면 시청이나 군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농막을 신고할 때 사용하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입니다. 지자체에 가면 다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서류에 맞춰서 신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막 신고를 하면 보통 3일에서 7일 사이에 신고 필증이 나옵니다. 그러면 신고 필증을 가지고 한전에 전기를 신청하고 수도사업부에 수도를 신청하시면 되고요.
수도를 끌어오는 거리가 멀다면 지하수를 파는 것이 비용이 적게 들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농막 선택인데요. 농막 제작은 통상적으로 3주에서 5주까지 소요가 됩니다. 미리 농막을 선택하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인터넷에 나와 있는 농막들 종류는 상당히 다양합니다. 2층 복층 구조로 해서 정말 이쁘게 농막 지어져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현장을 가서 농막을 보시고 이렇게 선정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일단은 농막 설치하기 위해서는 기초 작업이 있어야 됩니다. 바닥 평탄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인근의 포크레인 기사를 찾아서 평탄 작업을 하시면 되고, 비용은 하루 또는 반일 일당을 주시면 됩니다. 작업이 아무리 작아도 반나절 정도는 걸리기 때문에 평탄 작업을 할 때 농막용으로 사용할 종아조를 묻는 작업까지 하시면 비용 절감이 됩니다. 수도 작업도 이때 해두시면 좋습니다. 설치할 농막 바로 옆까지 배관을 끌어 놓으면 되기 때문이죠. 농막에는 콘크리트 타설이 안 되기 때문에 흙바닥을 그대로 두시는 것보다는 자갈이나 잡석을 깔면 주택에도 깔끔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 데크를 설치하면 미관상도 좋지만 데크 위에서 다양한 활용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데크를 설치하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이런 방식이죠. 주택을 설치하고 나면 설비업자를 섭외해서 하루 일당을 주고 수도, 정화조, 하수, 배관을 모두 한꺼번에 연결하시면 됩니다. 물론 전기는 한전에서 위탁한 업체에서 설치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주택용 전기를 끌어와서 계량기를 설치해주면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떤 농막을 사는 것이 좋을까요?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용도에 맞는 농막이 가장 좋은 농막이겠죠. 단열 상태나 내구성은 기본이고, 벽 두께와 같은 구조와 얼마나 꼼꼼하게 마감을 했는지 를 확인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실내 구조를 보는 것이 좋고요. 창고가 따로 있어서 농막 자체가 크지 않아도 되거나 다락에 오르락내리락 하기가 불편하다고 느끼시면 단층으로 된 농막도 좋습니다. 단층 농막의 장점은 저렴하기도 하고 다락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없기 때문에 실내를 넓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농막은 아무래도 6평으로 실내 크기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최대한 넓은 공간 활용을 위해서 다락을 선호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기본 구성에 다락이 추가된 디자인의 농막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농막 설치 규제 완화의 내용인데요.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된 농막 설치 규제 사항 완화로 가설 건축물의 한 종류인 농막에 전기, 수도, 가스 시설 등의 설치가 가능해지면서 취사가 가능해졌습니다. 취사가 가능하다 보니까 바베큐나 지역 먹거리를 사다가 요리를 해 먹을 수도 있고, 집밥처럼 맛있게 식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낮잠을 즐기실 수는 있지만 밤잠은 안 됩니다. 그러나 지자체 공무원들이 일일이 밤잠 여부를 확인하는 건 어렵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농막은 냉지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자체별로 상이한 점은 좀 있을 수 있지만, 농막이라는 것은 농사를 지을 때 필요한 임시창고, 쉼터 정도의 개념으로 길이 있든 없든 농지는 농사를 지어야 하고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가설 건축물 신고는 가능합니다.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 도로로 접하여야 하는데,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예외가 적용되어 농막을 건축하려는 농지가 2m 이상 도로에 접하지 않아도 농막의 건축이 건축법상 허용됩니다.
또한 농지 전용 허가나 농지 전용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농지에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농지 전용으로 보지 아니하고 농지로 이용한 것으로 농지법상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농지 전용 시에만 농지 보전금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농막의 경우에는 납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원생활을 꿈꾸는 분들에게는 1가구 2주택에 중과에 우려가 없기 때문에 농막을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경기도 인근에서 주말 체험 농장을 운영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농막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주말 체험 영농으로 도심지에서 가까운 곳에서 저렴하게 텃밭을 꾸미며 농막을 설치하여 귀농하시기 전에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해 보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영상들이나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꼼꼼히 검토하신 후에 농막 설치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은 농막 설치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여러분에게 토지 관련된 정보를 전해드리고자 하는 토복중개사였습니다. 부와 풍요의 또 다른 이름 토복입니다. 감사합니다.